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살고 있어요. 어렸을 때 저는 참 가난하게 살았었네요. 엄마 아빠는 아빠의 도박 중독으로 이혼하시고 저는 친척집 전전하며 살았어요. 엄마는 저 맡겨놓고 돈 번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셨고 아빠는 도박에 이어 알코올 중독까지 빠져있다 돌아가셨어요. 나중엔 엄마를 다시 만나 대학도 가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게 되었죠. 대학을 다니면서도 엄청 부유한 것은 아니었어요. 남들이 학자금 지원받고 용돈 지원받을 때 저는 알바를 해서 제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죠. 그렇게 고생하며 대학 다니던 중에 선배 한 명이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 그 선배랑 금방 친해졌고 사귀었고 군대 갔다 오는 것까지 기다렸었네요. 군대를 다녀오고 남자친구는 경찰 시험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험에서 번번이 떨어지더라고요. 나이는 자꾸 먹고 이래서야 언제 자리를 잡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몇 번 시험에서 떨어지니 면목이 없다는 듯 원래는 장난처럼 하던 결혼하자는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대학 때부터 사귀어온 정으로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고 저는 취업해서 회사 다니면서 남자친구 공부 비용도 대주고 밥도 많이 사주고 나중에는 생활비도 보태주기까지 했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었지요. 남자친구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작 제 돈은 얼마 모으지도 못했었네요. 데이트 비용도 전부 제 차지였거든요. 3년이 지난 끝에 남자친구는 경찰 시험에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남자친구 집안은 경사가 났다며 난리였죠. 남자친구도 저에게 정말 고마워했고요. 다 제 덕분이라면서요. 이제는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저도 물론 남자친구랑 사귄 세월이 기니까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당장 준비한 돈도 없고 남자친구도 직장에서 좀 자리 잡고 저도 자리 잡은 후에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단 한 번의 실수로 남자친구와 밤을 보냈고 그날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이가 들어선 것이었어요. 임신 테스트기 2주를 보는데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남자친구는 어차피 결혼할 거 아니었냐며 천하태평이었어요. 저는 이런 식은 싫었다며 울고불고 난리였고요. 엄마한테 말하니 잘 좀 관리하지 그랬냐면서 어차피 사귄 세월 긴데 그 집에서도 이해하지 않겠냐며 좋게 생각하라 그러시더군요. 어쩌겠어요. 들어선 아이를 없앨 수도 없고요. 결국 남자친구가 자기 집안에 알리고 제가 임신한 채로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경찰 시험 준비할 때 제가 집에 가면 너무도 잘해주셨던지라 사실은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근데 갔더니 어머님, 아버님 태도가 평소와는 좀 다르시더군요. 아휴, 너는 여자애가 잘 좀 관리를 했어야지. 우리는 몇 년 후에 결혼시킬 생각이었는데, 너 혹시 일부러 임신한 건 아니지? 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벙쪘지요. 제가 일부러 임신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제가 멍하니 서 있으니까 시어머니께서 투덜거리시며 이러시더군요. 제 경찰된 이후로 넌 보는 집 엄청 많은데, 너 아주 땡 잡았다, 임신해서. 공무원이랑 결혼도 하고 너희 집에서 엄청 좋아하시겠네.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말 치사하지만 저도 남자친구에 비해 뭐 하나 모자란 것 없는 스펙인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정말 서운했습니다. 경찰 준비할 땐 제가 혹시 남친 버릴까봐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시더니 시험에 붙으니 태도 변하시는 거 정말 섭섭하더군요. 이제는 제 남편이 된 이 남자는 제 속도 모르고 허허 실실 웃으면서 에이, 엄마가 원래 말을 저렇게 해. 요새 나 시험 붙어서 좋아서 그래. 네가 이해해라. 우리 엄마 좋은 사람이야. 그날 집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속상해서요. 그렇지만 차마 엄마한테는 다 사실대로 말할 순 없겠더라고요. 딸이 임신해서 결혼한 것도 내키지 않으실 텐데 시댁에서 그런 대우받는 거 알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냥 제 잘못이다 생각하고 조용히 결혼했습니다. 배부르기 전에 빨리 결혼해 치우고 신혼 살림 시작했어요. 날짜가 좀 되어서 신혼여행도 제대로 가지 못했지요.
그래도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즐겁게 신혼생활을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때까진 다정하고 재밌는 남편이었는데 결혼하고 보니 술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매일 일이 끝나고 술을 마시고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가뜩이나 임신까지 해서 속도 안 좋은데 남편에게 볼멘소리라도 하면 남편은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야, 밖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술도 마실 수 있지. 벌써부터 잔소리야? 내가 뭐 여자를 만나냐, 밖에서 도박을 하냐, 뭐래? 그냥 술 좀 마시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짜증이야. 정말 속이 상했지요. 게다가 임신 후기가 되어 제가 일을 그만두면서부터 남편은 괜히 저한테 돈이 없다며 퉁명을 부리곤 했어요. 맞벌이를 해서 돈 모아야 하는데 제가 일 그만둬서 언제 돈 버냐고 투덜거렸죠. 임신이 제 탓만도 아닌데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이 낳고는 조금 아이 보다가 꼭 다시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갈수록 배는 불러왔고 결혼을 물릴 수도 없으니 좋은 게 좋다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그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남편 옷을 벗기고 간신히 눕혔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핸드폰을 볼 일이 없어 남편 핸드폰은 잠금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심코 핸드폰을 보았고 그 안엔 정말 놀라운 문자들이 많더군요. 남편은 그동안 술만 먹고 다닌 게 아니었어요. 여자들이 접대하는 술집을 드나들면서 그 여자들과 놀아놨더군요. 머리가 곤두서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술만 마시지 내가 뭘 하냐고 큰 소리 치더니 술집 여자를 만나고 다녔던 것이죠. 남편을 당장 깨워서 이게 뭐냐고 다그쳤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신 안 그러겠다고 비는데 제 마음은 풀리지 않았어요. 집에 자기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부인을 두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피토하는 심정으로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다 이야기했어요. 이혼을 할 수는 없고 시댁에라도 한풀이를 하려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한풀이는커녕 그 자리에서 한만 더 쌓여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쩌란 거니? 예, 너도 임신했으면 그냥 조용히 태교나 하지. 이런 걸로 이렇게 집안 시끄럽게 난리치니? 라고 하시는데 이게 감싸고 돌 일은 아니지 않나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께 화가 나.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께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세요? 라고 해도 꿈쩍도 안 하고 남편 편을 들더군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얘가 지금 어디다 대고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말을 이따위로 해? 그러는 너는 그 술집 여자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너 혼전 임신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주제에 너도 보통이 아니야. 꼬리 9개 달린 구묘 아니냐고. 우리 아들 피 빨아먹으려고? 라며 갑자기 제게 포대 자루에 있는 마늘을 입에 넣으시며 이거 먹고 사람 좀 되라 라고 하시며 이래야 저 몸 안에 든 악기가 물러나지 라고 하시는데 시아버님도 제 말에 요즘 애들은 당돌한 것 같다며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집도 가고 여자도 만나고 그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게다가 우리 아들은 경찰 공무원 아니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너도 이해심 좀 가져봐라 하시는데 제 편은 하나도 없었죠.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던 남편도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아주 기세가 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에게 잘못했단 말도 하지 않고 용서도 빌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만삭 기간을 보냈습니다. 만삭인 책에 입에 마늘까지 쳐넣은 시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악몽까지 꾸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했어요. 남편은 아이를 보고 좋아 죽으려고 하는데 그 모습도 꼴보기 싫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산부인과로 문병이라고 와서 이러셨어요.
내가 들으니까 요새 산모들이 애 낳자마자 자기 관리한다더라. 너 임신하고 살 너무 쪘어. 남자 한눈 안 팔게 하려면 네가 먼저 관리해야 돼. 어서 살 좀 빼라. 미역국도 그만 좀 먹고 하며 입속으로 들어가는 미역국을 손으로 탁 치시는데 너무 기운이 없어 대꾸할 말이 없었죠. 그냥 멍하게 누워만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오고 집에서 아이를 혼자 보는데 시어머니는 불쑥불쑥 찾아와 그랬으니까요. 남편은 아이를 낳은 후에도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술 먹는 횟수도 줄어지지가 않았고 아이를 보는 일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죠. 제가 아이 기저귀라도 좀 갈라고 하면 인상을 찡그리면서 집에서 노는 제가 하면 안 되냐고 그러더군요. 저는 날이 갈수록 아이를 어린이집에라도 보내고 재취업을 해서 제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경찰 월급으로 살기도 어림없고 또 무시 안 당하려면 저도 경제력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6개월이 지나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돈을 안 번다고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서 제가 또 취업한다니까 아이는 누가 보냐면서 투덜거리더라고요. 어린 아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퇴근하는 제 마음은 더 찢어졌어요. 그렇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한동안 직장 생활에 저도 바빠서 남편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고 제 신경은 온통 회사에가 아이에게로만 향해 있었죠. 아이는 다행히 제가 잘 돌봐주지 않아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남편이나 시모에게 정 떨어진 건 잘 회복이 안 되더군요. 신혼, 더구나 임신했을 때 여자를 만나고 다닌 것부터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제 마음은 이미 그 둘에게 끝나버린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제 눈치도 안 보고 술을 먹고 다니더군요. 매일 술 냄새 풍기며 들어오는 남편이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한 번 전적이 있으니 또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닌가 싶었네요. 그렇지만 한 번 저한테 걸렸던 남편은 이제 치밀해졌더군요. 핸드폰을 지문인식으로 잠궈놨더라고요. 쉽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술에 떡이 되어 들어와서 잠에 들었는데 불현듯 남편 핸드폰을 열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잠든 남편의 손가락을 살짝 핸드폰에 갖다 댔더니 핸드폰 잠금이 풀렸고 설마 했었죠. 설마 술이나 마시고 다녔겠지. 또 바람을 피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확인이나 한번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은 완전히 오산이었습니다. 남편은 또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두 번째. 아니, 몇 번이었을지 짐작도 안 되더군요. 술집 여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는 가관이었습니다. 자기를 판사 검사라고 하면서 다녔더군요. 자는 남편 깨우지도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이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무작정 향했죠. 엄마에게 이런 모습 보여드리기 정말 죄송했지만 제가 기댈 곳은 엄마밖에 없었어요. 택시 타고 가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더라고요. 친정에 간들 엄마도 무슨 대책이 있을까 싶었어요. 엄마도 자기 살기 바쁜 사람인데 또 한 번 이혼하셨던 경험이 있어 제가 이혼 안 하고 살길 정말 간절히 바라셨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정신없이 친정집 가니 엄마가 놀라서 나오시더라고요. 엄마 얼굴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염없이 우는 저를 보고 놀란 엄마는 대체 무슨 일이냐며 저를 다그치셨어요. 엄마는 제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남편과 문제가 있는 거냐고 바로 알아차리시더라고요. 아이를 엄마에게 주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다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술 문제, 여자 문제, 시댁 문제까지 모두요. 엄마가 가만히 듣고 계셨지만 표정을 보니 참 심란하신 것 같더라고요. 엄마한테 불효였죠. 그렇지만 저 살기 위해서 일단 털어놓으니 속은 시원하더군요. 엄마는 제가 그동안 얘기를 못하고 지냈던 것에 더 속이 상한 것 같았어요. 왜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냐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얘기를 하면 엄마도 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 사는 방법밖에 없었어. 미안해 엄마 라고 하니 엄마가 뭔가 표정이 묘하시더라고요.
심란하거나 슬픈 표정은 절대 아니시고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그 쓰레기 같은 놈이랑 갈라서라. 너희 외할아버지 벼락부자 되셨어. 예전에 너희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다 쓰러져 가던 빌라 알지? 거기가 재개발이 된단다. 그래서 얼마 전에 건설사에서 왔다 가고 할아버지가 다 정리되면 말씀하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미리 말하게 되네. 네가 어렸을 때 좀 고생을 했니? 엄마 아빠 이혼하고 친척집 전전하던 네가 안쓰러우셨나 봐. 할아버지가 네 앞으로 한몫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그 사람 알면 분명 재산을 탐낼 테니 얼른 이혼하고 살 길 찾자. 그 얘기를 듣는데 귀가 번쩍 트이더군요. 이혼하면 어쩌나 했는데 이젠 이혼이 할 길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남편에게 이혼 요구를 했습니다. 남편의 유책에 대해서는 이미 증거를 모은 상태였고 남편은 새 여자한테 갈 생각이었는지 제 이혼 요구에도 큰 소리를 치며 야, 이혼? 그래 이혼해. 네가 나랑 이혼하면 그지같이 살 텐데 나야 나 좋아하는 이쁜이들이 널리고 널려서 너 같은 그지 여자는 필요도 없어 라고 하는데 협의는 개불, 자기 재산은 단 1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된 이상 소송하자며 저도 큰소리치고 나왔어요. 그리고 소송 기간 동안 시댁에서는 제게 몇십 통의 연락을 하며 갖은 폭언을 쏟아부었는데 경찰 아들, 공무원 아들이 바깥일 하는데 너 같은 것 때문에 아주 인생이 꼬였다며 저한테 마구 쏘아대더군요. 전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그저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와 잘 사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음성 메시지가 쌓여 있어 들어보니 내용이 기가 막히더군요. 너 같은 게 어디 가서 우리 아들 같은 남편 만날 수 있을 줄 알아? 경찰 남편 두고 있으면 황송한 줄 알고 살살 기어야지. 뭐 이혼? 이혼? 너 같은 게 이혼하면 뭐 뾰족한 수나 있냐? 어디 이혼하고 빌어먹고 살아봐야 정신 차리지.
그래, 이혼해라. 우리 아들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 메시지를 증거로 쓸 일이 있을지 몰라 저장만 해두었죠. 우여곡절 끝에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남편과 저는 일단 갈라져 서로 별거 생활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별거 아닌 신이 난 것 같더라고요. 저야 그렇다 쳐도 자기 아이가 있는데 어쩜 저리 신이 났을까 싶더군요. 일단 내버려두고 제가 짐을 찾으러 가겠다고 약속을 잡아뒀습니다. 남편 집에 짐을 찾으러 가는 날 시부모님도 와 계시더군요. 잘 됐다 싶었죠. 제가 싸둔 짐을 일단 차로 날라놓고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꺼냈어요. 그들 앞에 저희 땅이 개발이 되는 기사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의아해하고 시부모님도 보고선 저를 멀뚱멀뚱 보더군요. 제가 피식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이 기사 보셨죠? 이거 저희 할아버지 집이에요. 지금 재개발하고 아파트 들어온대요. 그리고 이 집도 저한테 증여해 주신다고 준비 중이시라네요. 할아버지가 저 고생했다고 특별히 저한테 먼저 주신다네요. 어머님 경찰 아들 대단하다고 하셨죠? 경찰 월급 수십 년 모아도 그 돈 안 될걸요? 어디 대단한 경찰 아들 데리고 잘 살아보세요. 라며 신문을 집어던졌어요. 그들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저를 붙잡고 몇 번이나 되묻더군요. 제가 피식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뭐 저도 처음엔 안 믿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벼락부자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혼해줘서 고마워 여보. 나 우리 애 잘 키우면서 잘 살게. 알았냐? 약 올리듯 얘기하니 시부모님이 발 동동 구르면서 제 마음 돌려보려고 절 계속 붙잡더군요. 예, 우리가 잘못했다. 아, 글쎄, 우리 애가 외아들이고 또 공직에서 일하는 경찰이잖니? 아, 그러니까 기 살려주려고 너한테 그랬던 거지. 너한테 사실 미안한 마음이 많았어. 우리가 미안하다. 마음 돌리고 다시 잘해보자. 이혼은 되돌릴 수도 있는 거잖아. 물론 그렇죠. 되돌릴 수 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떠난 지 오래였어요. 제가 만삭일 때 남편 바람 피운 거 알면서도 만삭인 제게 그딴 짓을 벌인 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만 그때도 제 편은 아니셨고 시간 지나서 이혼했을 때도 제 편이 아니셨죠. 돈 때문에 저한테 매달리는 것이지 저한테 진정으로 미안해서 그런 거 아니란 걸 너무나도 잘 알겠더군요. 절 계속 붙잡는 시어머니 놓고는 그 집 나와버렸습니다. 남편도 계속 저한테 미안하다고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친정으로 왔는데 남편이 간혹 친정으로 찾아와서 귀찮게 굴더라고요. 잘못했다는 뻔한 얘기였죠. 저희 엄마가 한번 나가셔서 호되게 혼내시고 다신 얼씬하지 말라고 야단치셨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더군요. 어쩜 저런 걸 믿고 살았나 싶었어요. 친정집에 있으면서 할아버지와 이것저것 재산 문제 정리하고 저와 아이 살 집 하나 마련했어요. 친정엄마 집은 많이 낡아서 엄마 저 아이가 같이 살 아파트 하나 들어갔어요. 얼마 후 친했던 대학 친구가 저한테 전화로 소식 전해주더군요. 남편은 저 떠나고 완전히 알코올 중독 폐인되었다고요. 술도 술이지만 제가 이혼하고 부자 되었다는 것에 더욱 충격받은 것 같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야 경찰이 제대로 하려나 싶었는데 얼마 후에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큰일 났다. 우리 애가 잘렸는지 그만뒀는지 애가 일을 안 나가. 매일 술만 먹고 살고 밖에서 나가서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 뭘 하고 사는지 알 수가 없다. 너랑 있어야만 정신 차릴 것 같은데 어떡하니? 니네 다시 합치면 안 되겠니? 제발 한 번만 마음 좀 돌려다오. 울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시어미한테 차라리 잘 됐네요. 그런 놈이 경찰이라면서 나란 일 하는 게 이치에 맞겠어요? 그런 놈들은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라며 더 이상 듣기 싫으니 이딴 전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는 더 이상 연락은 하지 않아요. 아이가 궁금하지도 않은지 보러 오지도 않네요. 구질구질하게 굴지 않는다면 아이는 가끔 보여줄 생각이었는데 아이 아빠로서도 빵점인 남자였어요.
엄마랑 저는 요새 아이 키우면서 느긋하게 지냈어요. 저는 하던 일 그만하고 작은 카페 하나 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바리스타 공부도 하고 책방 공부도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작은 디저트 가게 내는 게 꿈이었거든요. 가난했었기에 빵도 제대로 사 먹지 못했었는데 빵집 지날 때마다 나던 그 빵 냄새가 너무도 좋았는데 할아버지도 저에게 적극 지원해주고 계세요. 제가 손자 손녀들 중 제일 고생했다면서요. 저야 안쓰러워해주시고 재산도 나눠주시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이 키우면서 성실하게 잘 살아보려고 해요. 저의 별 볼 일 없는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